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4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43일차고요. 오늘은 부자의 그릇 43페이지예요. 그래서 5번째 줄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아이 때는 돈을 못 다루다가 이제 점점 커서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돈을 다룰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고 착각하죠. 네. 착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나?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거의 없다는 거야. 파이낸셜 플래너 중에 부자가 없다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플랜을 세울 수 있지만 막상 돈을 벌거나 불리는데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불리는데 탁월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에게 상담하려고 들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기껏해서 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해 투자를 대신에 유가증권 및 부동산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를 권유받는 정도인데 말이야. 사실 그런 상담은 그들에게도 성가실 뿐이겠지만 이야기가 열기를 띨수록 노인은 점차 허물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노인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 어르신, 어느새 나는 이 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자세를 고치고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어르신은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스스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는 말을.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를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하하하.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노인의 뼈를 때리는 농담에도 익숙해진 듯하다. 그 농담, 뼈를 때리는 농담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어른이 되어서 분별력이 생긴다 하는데 어른이 되어도 분별력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번 주 그 수요일에도 이번 주 수요일에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미 암시가 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암시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암시가 돼버려가지고 여기는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여기는 너무 더운 곳이다. 40도가 넘는다라고 막 해서 이미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암시가 된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암시가 이미 됐는데 되고 난 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나서 막 창문을 열고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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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 암시된 게 잊어버려가지고 여기서 덥다 덥다 더운데 하고 막 옷을 벗고 막 뭔가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 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는 게 아니라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이미 암시가 된 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암시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암시가 된 대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뜩 나오는데 그래.
돈이 없다는 게 이미 암시가 되어 있어요. 어릴 때. 누구한테? 주로 많이 암시되는 게 엄마, 아빠, 가정환경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가 암시가 되어 있으면 일을 해도 성인이 돼서 일을 해도 암시되어 있는 게 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없는 돈을 안 버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버는 행위를 하고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도요. 어떻게 해요? 다 써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써버리는 행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진짜 아직도 암시가 되어 있는 게 암시에서 덜 풀려났구나. 저희가 이제 만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만 포인트를 하면 3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와요. 그것만 하면 돈이 들어와요. 그 정도 해도 어느 정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생활하는데 이렇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안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안 하는지 왜 안 하지? 뭐 때문에 그렇지? 어릴 때 암시됐던 것 때문에 그러네. 그럼 암시해서 내가 체면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돈이 없게 하는 행위를 해놔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지금도 맞아. 그때 걔가 옷을 사라 그래가지고 참 그때 그걸 탁 그냥 완전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펑펑 사기 시작을 했잖아. 암시된 건 모르고 돈을 쓰게 하고 돈을 안 벌게 못 벌었는 거에 대한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암시된 대로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진짜 많이 내. 아직 저도 암시해서 다 안 풀려났어요. 여러분들도 암시된 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의식 아카데미와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잘 모르죠.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 왜? 이미 내 의지, 뭐 업이겠지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암시가 되어버렸다.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야. 돈을 다루는 거는 이미 암시된 대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암시되어 있는지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의 형태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암시된 걸 찾아서 암시에서 풀려나와야 돼. 체면에서 풀려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풀려는 저는 뭐 엄마가 지긋지긋하다 아빠가 막 다 자영업을 해도 월급 받아가지고 제대로 엄마한테 안 갖다 주고 반 쓰고 반만 갖다 주면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하고 막 엄마가 막 그냥 힘들어하고 했었던 거 막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자영업이라고 뭐 음식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뭔가 해도 막 지긋지긋해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암시되어 있던 것 때문에 그거를 진짜 느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서 끊임없이 계속 재맥락을 해야 되겠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때 그 엄마가 힘들어했었던 그 느낌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게 되어야 돼. 아직 계속 여러분들 아직 안 풀려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극자 언니는 여기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휴, 깜짝 놀랐네. 안 들으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 돼요. 직접 들어야지 점점 풀려난다. 이 생이 다 되기 전에라도 들어도 다 풀리지 않아도 암시가 풀리다 가면 다음에는 다른 생을 또 펼쳐지겠죠. 아예 그대로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시에 풀려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거울.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복권 하니까 저희 아빠가 생각나네요. 지나가다가 복권집 있으면 아빠가 생각이 나요. 복권을 그렇게 저러고 가셔가 다음에도 복권 사러 또 오실 텐데 복권 당첨이 안 돼가지고 그 당첨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아마 다음 생에도 오시면 복권 사러 가요. 복권 분명히 사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아, 웃겨라. 복권 사러 가실 겁니다. 제가 볼 때. 복권 이렇게 보면 복권집이 이렇게 요새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래 놓고 제가 웃기잖아요. 동생이 그러잖아요. 그 번호로 이렇게 해서 뭐 온라인으로 해서 번호 받는 거가, 딱 이제 번호를 부여를 받았어요.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받았다 하면 그쪽에서 이 번호 맞으신지 확인하세요. 그러고 아빠 번호를 또 보내줬는데 아빠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때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야, 너 어디냐? 하면서 있잖아. 너 빨리 있잖아. 거기 막 은행 가봐. 뭐냐면 번호를 한번 부여받고 이 번호 맞지요? 하고 번호 왔는 거를 이게 이제 1등 번호인 줄 알고 1등 당첨됐다고. 흥분해가지고 막 전화하신 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야 진짜 너무 웃기다. 얼마나 1등 당첨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보내준 번호가 1등 번호인지 당신 번호인지 모르고 당신 번호에다 또 당신 번호를 보내준 거에다가 1등이라고 막 흥분해 계셨던 그런 목소리를 막 들려주는데 아유 막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웃겨요. 복권. 만약에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거죠. 그쵸? 볼게요. 47페이지. 계속 말을 이어가던 노인이 갑자기 이야기를 멈췄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더니 더는 전화기를 보지 않았다. 참 큰일이야. 언제까지 남의 판단에만 기댈 생각인지. 내 판단은 기다려. 인데 기다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걸 뭐하러 굳이 전화로 전화겠나.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그들은 계속 판단하지 못하고 기다릴 걸세. 뭔가 다른 급한 용건이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네보다 더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됐네. 그러니까 이분하고 얘기하는 게 더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노인은 역시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나를 찾아온 게 확실하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질문 중 내가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싶네만 그건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거야. 복권이 당첨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환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은 그 질문을 듣고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상상 속에서도 여행도 가고 집도 짓고 또 근사한 차도 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돈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착각해. 하지만 그런 질문과 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냉정하게 말해주지. 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되면 절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네. 실제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세 식구와 오손도손 살았어. 공장에서 성실하게 20년간 일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복권을 샀고 분명 그날
밤 식구들과 당첨되면 뭘 할까 하며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을 거야.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정말 당첨이 됐지 뭔가. 그렇게 복권으로 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얻었지. 그런데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 어떡해요? 2년 뒤에 파산했네. 그리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복권에 당첨되면서 퇴직을 한 바람에 직장도 잃었고 당장 살 집도 없어졌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만 대충 상상가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수상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 인생도 완전 망가졌다네. 어떤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속아서 돈만 빼앗기고 그 딸은 버려졌거든. 그 딸을 생각하자 아이코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친절한 사람이 도와줘서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 나는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그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듯했다. 반대로 복권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뉴스도 있네. 얼마 전 일인데 캐나다에서도 어떤 남자가 복권이 당첨돼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됐어. 그 남자는 중산층에 속했는데 이미 자녀들도 독립해 있었다네. 그가 그 당첨금을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놀라지 말게 모두 기부했다네. 하하하 유쾌하지 않은가? 그 이야기는 나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당신은 자금 마련이 힘들어 고생하고 있던 때라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한 그에게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게 뭐가 유쾌하다는 겁니까? 기부하려면 복권을 뭐하러 사죠? 제가 그 남자라면 훨씬 유용하게 썼을 겁니다. 유용? 그렇다면 자네는 어디에 썼을 텐가? 기껏해야 빚을 갚는 데 썼을 거 아닌가? 그 남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이만한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하지만 복권이 당첨되기까지 그런 돈을 갖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가져본 적은 없지 않은가.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다루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어. 실제로 그만한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을 쓰는 감각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감각이 커질 거야.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도 선물하고 평생 꿈꾸었던 집도 사고 그런데 뭐든 가능할 것 같은 그 느낌은 한순간이야. 머지않아 인생에서 할 일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말아. 처음에 복권을 살 때 쓴 돈은 꿈을 더 현실감 있게 상상하기 위해 수업료라 생각하면 된다네. 그럼 아주 싼 거지. 과연 그럴까요? 그 캐나다 남자는 후회했을 겁니다. 영국 남자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을 테지만 수중에 조금이라도 남겨뒀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은 기부를 했어요. 이야, 기부를 했다는 거는 뭐예요? 엄청난 거죠. 막 그냥 돈이 있는데 돈을 다룰 줄을 모르면 내가 공짜로 그냥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풍요롭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래요. 좀 더 잘 되면 기부하지. 조금 더 잘 되면 기부하지 그러는 거예요. 잘 되면 기부하지. 잘 되면 나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 놓고 딱 기부를 하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장학금을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는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필요한 그 과정 중에서 뭐 책을 사든 뭐를 사든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기부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기부하던 게 이게 자동이체 걸었는 게 끊어진 건지 그 통장에 돈이 없어서 못 빠져나간 건지 끊어져 가지고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야 이거 넣어야지 하면서 관심을 안 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아 이거 빨리 다시 자동이체를 걸어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이체를 걸어야 되겠다. 근데 아유 뭘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는 게 이렇게 삶에 정신이 없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편안하게 정신없는 걸 정리를 해서 얼마든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여러분들의 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도가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그게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는 그 순간 나는 어쨌든 기부를 하는 거는 풍요롭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잘 되면은 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증하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아, 이거 정신 차려서 이거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복권 당첨이 됐어요. 어휴, 그럼 내가 그냥 없는 돈인데 복권 당첨이 돼서 기부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다 복 쌓는 거와 내가 들고 있으면 이 에너지가 풍요로워서 복을 쌓는 그 에너지와 내가 돈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다 보면 그 에너지, 내가 돈을 다룰 수가 없다면 옆에서 사기꾼이 붙던, 뭐가 붙던.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기사가 그거였어요. 누나들이 그렇게 돈을 달라. 어떤 남자가 당첨이 됐나 봐요. 기사에서 읽었던 거예요. 누나들이 그렇게 돈을 달라고 막 하니까 주기 싫어서 안 준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야야 너 그렇게 응? 복권 당첨됐으니 누나들 좀 나눠주고 좀 해라 그랬다고 엄마까지 버리고 의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왜 내 돈을 갖다 누나들을 주라고 하는데 하면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 폐인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뉴스를 제가 마지막에 봤던 것들이 몇 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205, 207 정도 되죠? 그러니까 돈을 다룰 수 있는 에너지도 있고요. 내가 미리 이전에 암시되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시된 대로 모든 것들이 그냥 펼쳐지기 때문에 이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전 업에 무슨 복이 있어서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망가진다는 거죠. 다루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요. 정확하게 제가 그러잖아요. 돈 쓸 때는 딱 그걸 꼭 써야 되는 것밖에 확실히 보여요. 써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써야 되는 것 같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구나. 안 써도 될 일인데 그때는 그 상황에서 꼭 써야 되는 거예요. 0.0.001도 이거 안 해야지라는 게 안 들어와요. 정확하게 명확해요. 그게 아직 돈에 대한 암시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써야 되는 게 정당하고 맞고 확신이 있어요. 엉뚱한데 확신이 있죠. 어떻게? 써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요. 써야 하는데 확신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시가 풀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에서 나는 돈이 빠져나가서 돈을 못 벌었어. 그거는 그 일 때문에 돈을 못 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이미 암시되어서 체면이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 엄마가 늘상 하시던 말씀, 아빠가 늘상 하시던 말씀, 우리 집안에 돈이 없는데 아이들은 우리 집안이 우리가 빼고 내가 돈이 없어를 가져온다는 거죠. 20살 이전에 무슨 경제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경제권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신문 배달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찍 가서. 근데 하진 않았어요. 생각만 하고 그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네. 신문 배달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엄마가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뭐예요? 아,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데 우리 집안에 돈이 없고 우리 집안에 돈이 없는 건 내가 돈이 없어 라는 거가 가져오게 되고, 내가 돈이 없어 하다 보면 돈을 벌고 버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을 계속 에너지를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고 풍요롭고 싶잖아요. 근데 안 들려요. 제가 뭐 휴대폰 그 하시는 분, 야, 젊은 사람들 2년 동안 200만 원씩 모아서 4,800이면 오피스텔 하나 사면은 자산이 좀 남지 않겠냐고 했더니 이 젊은 애들은 차 사는 거 써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차 사는 거에 꽂혀 있어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는데, 아, 그렇죠. 해놓고 저도 공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집 사라, 오피스텔 뭐 해도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신 차려지니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지니까. 그래서 내 말이 틀리다라는 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많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암시된 대로 보는 것, 돈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암시된 대로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암시된 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아, 철저하게 믿음대로 보고 있구나. 믿는 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들어 때로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 돈 자체에 색은 없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색을 입히려고 해. 노인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처음에 자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금리를 20%나 붙였어. 법정 최고 금리이지.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자네의 가치라네. 저한테 신용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고 내일은 신용이에요.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신용. 여기 내일 나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돈에 대한 게 내가 많이 버는데 이거를 가치 있는데 쓰고 있고 남겨서 저금을 하고 있는지. 많이 벌어서요. 많이 기부하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써서 나만 먹고 사는데 비용이 들어오는 거. 나한테만 쓰는 거밖에 안 돼. 그 복을 안 쌓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서 복도 싸고 물질도 있고 뭐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먹고 사는데 만 쓰면서 행복해요, 적당해요는 아니라는 거죠. 이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기부를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전에는 회사에서 하는 1%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1%도 저 사장님이 바뀌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빼버리고 핑계 삼아 잘겠다 하고 뺐던 것 같아요. 1%제 커미션에서 들어오는 커미션에서 1%를 적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기부하는 거를 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요.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그냥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뭘 했는데 잘 돼. 뭘 했는데 안 돼. 그 뭐예요? 뿌린 게 너무 없다.
돈이든 몸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돈에 대한 신념도 있지만 뿌린 게 없을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뿌린 게 없었으면 뭐야? 지금부터 뿌리면 된다라는 거죠. 나누면 돼요. 지금부터 기부를 하고 나누는 거죠. 제일 큰 건 그 사람들의 사랑이 가려져서 어두워져 있는 걸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시작.